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1원 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갑부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갑부. 네,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죠. 네. 네, 갑은 갑옷, 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는 물론 부자, 부겠죠. 갑옷, 갑은, 갑옷, 갑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그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이 글자의 부수자는 사실은 밭전자가 부수자입니다. 밭전이 부수이고, 그리고 뚜를 곤 이렇게 합쳤다, 그런 글자가 되겠죠. 갑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특히 갑을 병정 할 때 천간, 천간으로도 많이 쓰고, 그 천간의 첫머리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갑을 병 할 때 첫 번째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갑옷, 갑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처음이다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부는 집면에 가득할 복자입니다. 네, 부자함으로 어떤 집이 부자다 해서 일단 집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득할 복이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옛 글자의 그림을 보면 술통에, 술항아리에 술이 가득 들은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득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네, 많은 글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집에 무엇이 가득하다, 뭐 꼭 술이 아니더라도, 원래 모양은 술통에 술이 든 모양이지만 가득하다는 뜻으로 나타내서 집에 뭔가 가득하다, 많다, 집에 많은 것이 중에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뭐 많아야 소용이 없겠죠. 뭐 도움이 되는 귀한 것, 재물, 재화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해서 부자, 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부라는 것은 첫째가는 큰 부자를 얘기합니다. 갑이 처음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첫째가는 큰 부자. 첫째가 한다면 어떤 한정된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에서 가장 많다, 돈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뭐 조그만 도시이면 거기에서도 갑부가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이란 큰 도시에 갑부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갑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갑이라는 것은 처음이므로 첫째가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갑부다, 서울 갑부다, 당대의 갑부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을 한정하다 보면 좀 상대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갑부가 부자일까, 백만장자가 부자일까, 억만장자가 부자일까, 어느 것이 누가 더 부자일까? 네, 어떤 제한된 지역이라고 보면 무조건 갑부가 최고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는 부자이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그 사람이 갑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최고라는 뜻은 없는 거죠. 억만이다, 백만이다 돈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최고인이 아닌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장자는 사실은 큰아들도 장자라고 하죠. 그때는 이 자자를 쓰지 않고 아들자를 씁니다. 아들자를 써서 첫째 아들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자, 장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큰 부자를 높이 이르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원래는 나이나 지위나 학렬 등이 자기보다 윗사람을 장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 세상 일에 밝은 사람, 이런 분을 이제 장자라고 하죠. 원로가 되시는 분. 그렇지만 이런 의미로는 우리가 요즘은 거의 잘 안 씁니다. 요즘은 큰 부자, 거기도 뭔가 붙였어. 백만장자다, 억만장자다. 제가 어릴 때는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장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 말이 서양 말에서 이렇게 영어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양권으로 들어오면서 번역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화 단위로 따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달러 단위라든지 그렇게 따져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100만 달러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돈이 있겠죠. 억만장자는 뭐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자는 거부, 큰 부를 가진 사람이다. 어쨌든 갑부는 최고 부자를 얘기한다. 자, 갑과 관련된 것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깐 바다, 이것을 갑판이라고 합니다. 배가 있을 때 위에 갑판이 있죠. 그것도 맨 위에 깔았기 때문에 갑판입니다. 위에. 첫 번째니까. 배도 이렇게 큰 배는 이렇게 층이 많이 져 있죠. 갑판이 있고 그 아래 있고 아래 있고 아주 밑바닥까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깐 판이 갑판이다.
동갑이다 하는 것은 같은 나이죠. 이것은 역시 천간이 이렇게 60갑자가 한 번씩 돌아올 때 서는 막 그런 갑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났다. 그래서 동갑입니다. 같은 나이죠. 갑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갑장, 요즘은 잘 안 들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가끔씩 들리고, 요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 저 사람 나하고 갑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갑이다. 60갑자가 한 번 돌아왔다는 뜻이죠. 환갑도 돌아올 환이므로 회갑이나 환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으로 60세. 예, 그렇게 되겠죠. 진갑은, 자, 한 번 갑이 60갑자가 돌고 다시 갑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갑이나 환갑보다 한 살 더 많은 것을 진갑이라 합니다. 우리가 환갑, 진갑 다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환갑, 진갑 다 지낸 노인이라 하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60대면 청춘이라 할 수 있죠. 네. 자, 철갑이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쇠로 만든 갑옷이란 얘기예요. 이 갑이 갑옷갑이라고 했습니다. 갑각류라는 거 있죠. 새우나 게나 이런 것을 볼 때 껍질이 있는 거, 껍질이 단단하게 있는 그런 어떤 생물체를 갑각류라고 합니다. 그 갑골문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거북을 얘기합니다. 특히 거북의 배딱지 같은데 이렇게 글자를 많이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점을 치고, 그리고 골은 소 같은 거, 소의 어깨 뼈라든지 이런 데다가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서 갑골 문자가 되죠. 장갑차, 이렇게 철갑을 이렇게 장치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장갑차, 전차 같은, 탱크 같은 것은 쇠로 이렇게 중무장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장갑차라고 한다. 갑주라는 것도 이렇게 갑옷과 투구를 얘기합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죠. 갑주. 갑을, 네, 갑이냐 어리냐. 갑을 관계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갑이 첫 번째고 을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좀 위에 있는 입장, 우위에 있는 입장은 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갑이라고 하고 누구누구를 을이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서 문장이 쭉 내려갑니다. 갑은 어떻게 됐고 을은 어떻게 됐는데 그것이 항상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라면 뭔가 선두에 있는 사람, 좀 유리한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을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한창 유행하는 말 갑질이라고. 갑의 입장에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행패를 부린다든지 또는 뭐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사만갑족이다. 사만은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사만에서 갑족이다. 최고의 명문 가정이다. 정말 도덕성이 있고 청렴하고 남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가문을 갑족이라는데 사만갑족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왼쪽의 그림이 이제 큰 배에 있는 갑판입니다. 갑판. 예, 나무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쇠로 깔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장갑차입니다. 완전히 쇠로 다 둘러막았죠. 네, 장갑을 한 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갑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